아직도 인도네시아 여행하면 발리만 떠올리시나요? 이제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찾아간다는 롬복이 대세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에메랄드빛 바다부터 온몸으로 즐기는 워터스포츠, 최고급 리조트에서의 럭셔리 호캉스에 이색적인 해변 승마까지 남들과는 다른 완벽한 휴가를 완성해줄 롬복에서 제대로 즐기는 5가지 핵심 포인트,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사드리는 해나킴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발리 옆 롬복이라는 섬인데요. 발리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나 윤식당 예능을 보신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 섬인데요. 이번에 저는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바로 직항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거고요. 이번이 인도네시아 여행 3번째인데 예전에 2023년에 발리에 한 달 살기 하러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달에 바탐과 빈탄을 다녀왔고, 이번이 롬복이 이제 3번째로 가는 인도네시아고요. 제가 사전조사를 좀 해보니까 롬복이 한 20년 전, 30년 전 발리의 모습이랑 많이 비교를 하던데, 발리는 지금 상업이나 관광으로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 엄청 많이 개발된 곳인데, 그에 비해서 롬복은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라 가지고 조금 더 옛날 발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지금 되게 궁금하고요. 또 롬복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섬 중에 하나 길리라는 섬이 있어요. 그 길리라는 섬에서 사실 예전에 그 윤식당 예능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번 여행은 롬복이랑 길리섬 2곳을 갈 거고요. 총 6일 동안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나킴과 함께 롬복 여행 떠나보시죠. 항상 여행 전에 이렇게 공항에 앉아서 게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이 순간이 가장 설렙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쿠알라룸푸르에서 롬복까지는 비행기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서는 롬복으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발리를 경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언제든지 편하게 직항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큰 장점입니다. 기내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좀 듣다가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롬복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조용하고 아담하면서도 한적한 느낌의 공항이었습니다. 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ATM 기기에서 현지 화폐인 루피아를 출금해주는 건데요. 저는 트래블로그 카드를 이용해서 BRI라는 은행 ATM기를 이용했는데요. 약 10만원 정도를 먼저 뽑았는데 출금 수수료가 무료였습니다. 땡큐. 저는 아까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오전 9시 반에 이륙해서 12시 반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3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묵기로 한 호텔이 여기 위쪽으로 한 2시간, 차로 한 2시간 거리는데 공항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지금 그랩을 불러보니까 지금 56만 1,900 루피아 나왔는데, 지금 현재 환율로 하면 한 4만 7천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호텔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2시간 정도 걸려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롬복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롬복 오시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 액티비티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따라오세요. 먼저 롬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액티비티 중 하나가 바로 해변 승마입니다. SNS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바다를 배경으로 말을 타고 달리는 사진이 정말 유명해요. 저도 롬복 오기 전부터 꼭 보고 싶었던 풍경 중 하나였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왜 유명한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에메랄드빛 바다를 옆에 두고 말이 천천히 해변을 걷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림 같았어요.
특히 해질 무렵에는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에는 정말 최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동물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도 많이 무서워하는 편인데 말은 생각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직접 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옆에서 한참 구경했는데 대부분의 말들이 굉장히 차분했고 직원분도 계속 함께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부담 없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롬복에 왔을 때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드 하나 타고 멋지게 서 있는 모습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로망이 있으시죠? 저도 여행 다니면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마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서핑은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도도 잘 타야 하고 균형도 잘 잡아야 하고 어느 정도 숙련도와 기술이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스탠딩 패들보딩은 정말 달라요. 생각보다 배우기 훨씬 쉽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초반에 강습만 10분 정도 받으면 그날 바로 보드 위에 서서 즐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롬복역 작은 섬, 길리 트라왕한 섬 앞바다는 정말 잔잔해서 초보자들이 패들보딩을 배우기에 최고의 환경인 것 같았어요. 파도가 거의 없으니까 무섭다는 생각보다 쉬운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롬복에 오신다면 다들 꼭 한 번은 스탠딩 패들보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의 이른 아침입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조용한 바다 위를 천천히 나아가는 그 순간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낭만적이었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 파도 소리와 노 젓는 소리만 들리는 그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행 갈 때마다 패들보딩을 가능하면 꼭 한 번씩은 하는 편인데요. 여태까지 제가 패들보딩을 즐겨본 여행지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소가 바로 롬복입니다. 바다가 정말 잔잔하고 물도 너무 맑아서 패들보딩 자체를 즐기기에 너무 좋고 곳곳에 바다 거북이도 만날 수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도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1시간 체험 비용이 10,000원 초반 정도였는데 간단한 초반 강습은 물론이고 드론까지 띄워서 이렇게 고퀄리티 영상도 촬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남길 수 있는 게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혼자 여행 가면 이렇게 전신이 다 나온 영상을 촬영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드론 영상까지 받아보니까 나중에 다시 봐도 여행의 기억이 훨씬 생생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핑은 조금 부담스럽고 수영은 할 줄 몰라 괜찮을까 혹은 균형 잡는 게 어려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롬복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초보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바다와 친절한 강습 그리고 높은 만족도까지 롬복 오셨다면 이 패들보딩은 진짜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롬복 여행 필수 액티비티는 섬나라 여행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스노클링입니다. 사실 저는 동남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스노클링을 꽤 많이 해봤는데요. 보통 다른 여행지에서는 바다 거북이를 본다는 게 정말 운이 좋아야 가능합니다. 오늘은 못 볼 수도 있고 운 좋으면 한 마리 정도 만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롬복은 진짜 좀 다릅니다. 여기는 바다 거북이를 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은 몇 마리를 볼까 기대하는 곳이에요.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하면 진짜 아무 바다의 잠수에도 거북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진짜 아무데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거북이를 만날 확률이 엄청 높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번 투어에서도 거북이를 정말 여러 번 만났고 조금만 헤엄치다 보면 바로 옆에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아서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면 같이 헤엄치는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영상으로는 잘 안 담기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거북이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와,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가격입니다. 보통 오전에 출발해서 점심쯤 들어오는 약 5시간 코스인데 배 한 척에 약 20명 정도가 함께 탑승해서 길리섬 주변의 대표 스노클링 포인트를 3곳 정도 돌아다닙니다. 중간중간 스노클링도 하고 점심도 먹고 섬도 잠깐 둘러보고 거북이도 보고 이렇게 반나절을 알차게 보내는데
가격이 10,000원 초반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가격을 듣고 이거 맞아? 싶을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이죠. 그래서 롬복에 오시는 분들은 스노클링 투어를 거의 필수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맑고 거북이도 정말 높은 확률로 볼 수 있고 가격까지 착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액티비티입니다. 혹시 롬복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스노클링 투어는 꼭 일정에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바로 거북이 옆에서 함께 헤엄쳤던 그 순간을 자신있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롬복 필수 액티비티는 바로 호캉스를 즐기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롬복 여행에서 진짜 작정하고 역대급 럭셔리 호캉스를 즐기고 왔습니다. 이번 롬복 여행에서 제가 묵게 된 곳은 롬복 북부에 위치한 5성급 럭셔리 리조트 더 오베로이 롬복입니다. 오베로이는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브랜드로 롬복에서는 오랫동안 대표 럭셔리 리조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북적이는 관광지와는 조금 떨어진 한적한 해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조용하게 휴양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웅장한 인도네시아 전통 건축 양식과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메인 수영장은 마치 바다와 이어진 것처럼 탁 트여 있어서 바라만 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복잡한 도시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된 오직 파도 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 이곳에서 저희 역대급 호캉스가 시작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진짜 외술인 게 롬복 여행 갈 때 무조건 들르는 필수 코스가 바로 길리섬 투어인데요. 보통 길리섬에 가려면 한국까지 한참 이동해야 돼서 번거로운데 이 오베로이 리조트는 길리섬으로 들어가는 핵심 항구인 방살 항구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캉스 즐기다가 오늘은 길리섬 가볼까? 이러면 언제든 훌쩍 떠나기 좋은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번에 롬복에서 묵게 된 5성급 호텔 리조트 오베레 롬복을 프라이빗 풀빌라 킹 베드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묵게 된 룸은 111번 룸이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프라이빗 풀입니다. 보통 객실 안에 풀이 있으면 생각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성인 한 2~3명이 들어가도 될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선베드도 마련되어 있어서 굳이 메인 수영장까지 가지 않아도 객실 안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도 전혀 지루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 큼지막한 킹 사이즈 침대가 딱 자리 잡고 있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화려하기보다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조명도 은은해서 객실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휴양지에 왔다는 기분이 제대로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욕실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세면대가 2개로 나뉘어 있어서 둘이 함께 숙박해도 아침에 준비할 때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정면에는 고급스러운 욕조가 딱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욕조 하나만 있어도 괜히 입욕제 하나 풀어서 반신욕하고 싶어지잖아요. 샤워부스와 화장실도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객실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 바로 이 발코니입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눈앞에 바다가 정말 시원하게 펼쳐지는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가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아서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발코니의 진짜 진가는 선셋 시간에 볼 수 있는데 해가 천천히 바다 너머로 내려가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베로이 롬복의 진짜 사기적인 매력은 지금부터인데요. 5성급 럭셔리 리조트인데도 투숙객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액티비티 클래스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일단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바다가 보인 예쁜 장소에서 무료 애프터눈 티와 각종 디저트가 제공됩니다. 달달한 케이크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오후의 여유를 즐기다 보면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리조트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대여도 당연히 무료고요. 이렇게 리조트 규모가 꽤 넓다 보니 자전거 타면서 리조트를 구석구석 둘러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롬복 여행 오면 필수로 해야 하는 1번, 2번, 3번 액티비티들이 모두 다른 데서 하면 추가로 돈을 주고 예약해야 하지만 여기 이 오베로이 롬복에서는 투숙객에게 이 세 가지가 모두 무료입니다. 바다도 워낙 잔잔해서 패들보딩이나 카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기 좋고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 앞바다로 바로 나가면 형형색색의 열대어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조트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 중 하나가 바로 이 리조트 전용 선착장입니다. 투숙객이라면 이곳에서 다양한 워터 스포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약부터 스탠딩 패들보딩, 스노클링까지 필요한 장비도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몸만 오면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롬복 필수 액티비티는 여기서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한 점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차 타고 이동하고 예약하고 장비 빌리고 꽤 번거로운데 여기서는 객실에서 수영복만 갈아입고 걸어서 바로 나가면 바다라는 점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하루는 액티비티 즐기고 또 하루는 객실에서 푹 쉬고 이렇게 리조트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도 전혀 심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 요가, 명상, 현지 전통 아트 클래스 등 요일별로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꽉 짜여 있습니다. 저처럼 이리저리 장소 이동하고 투어 예약하는 거 딱 귀찮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여기서는 리조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장기 숙박하면서 호캉스, 액티비티, 힐링까지 올인원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쉬어간 여행이 가능한 곳이죠. 열심히 액티비티를 즐겼다면 이제 몸을 풀어줄 차례인데요. 오늘은 롬복에 도착한 첫날이고요. 아까 4시에 애프터눈 티랑 간식을 간단히 즐기고 약간 지금 나른해졌는데 여기 리조트 안에 스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지금 5시에 예약해놓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 시간에 한 5분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요. Hello. Hi. I have a booking at 5. Yeah, you room number 111. Yes, that's correct. Nice. Line for antiseptic hygiene and frangipanesis for Thai massage.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초록빛 정원 사이에 자리 잡은 스파에서 받는 마사지는 진짜 그야말로 극락입니다. 호캉스의 꽃은 역시 음식이죠. 밤에는 이런 멋진 분위기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멋진 조명, 풍경, 그리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녁을 먹으니 진짜 평소보다 입맛이 2배는 좋아지더라고요. Oh, yes. Thank you. 인도네시아 로컬 화이트 와인 맛이 참 좋네요. 현지 식재료를 이용한 고급스러운 플레이팅과 깊은 풍미 요리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기타 연주를 배경음악 삼아 즐기는 디너는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롬복에서 하루 종일 럭셔리한 호캉스를 만끽하다 보니 어느덧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는데 5성급 럭셔리 리조트답게 완벽한 턴다운 서비스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스르륵 잠들 수 있을 만큼 아늑하게 조절된 침실 조명과 깔끔하게 정돈된 침구, 욕실 세팅까지 그리고 모기향과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를 보니 대접받는 기분이 확 들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바로 침대 옆 테이블이었는데요. 정성스레 적힌 환영 편지와 함께 혹시 모를 소음에 대비해 숙면을 도울 이어플러그까지 섬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감동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날 리조트 내에서 진행되는 알찬 무료 액티비티 리스트들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설레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호캉스의 하이라이트인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오베로이의 조식은 흔하디 흔한 뷔페 형식이 아닙니다. 메뉴판을 보고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직원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요리해서 테이블로 직접 서빙해주는 알라카르테 형태예요. 북적거리면서 줄 서서 음식을 다 먹을 필요 없이 대접받는 기분으로 여유롭게 갓 조리된 따끈한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롬복에서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플랫 화이트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집 커피 잘하네요. 신선한 생과일 주스부터 빵, 계란 요리, 현지식 조식까지 퀄리티가 정말 대단해요. 역시 동남아는 과일이죠. 와, 망고 진짜 신선하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이 고품격 조식이야말로 오베로이 호캉스의 완벽한 마침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거대한 팬케이크 나왔는데 초록색 소스에 찍어서 약간 향신료 맛도 좀 나고 커리 맛도 좀 나고 아주 이국적인 맛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오믈렛. 역시 아침에 계란을 먹어줘야 돼. 오늘 아침 베스트는 이 오믈렛. 항상 호텔 조식하면은 뷔페 스타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는 동안 분주하게 막 이제 뷔페 음식 가지러 왔다 갔다 분주하게 다녀야 되는데 가끔은 이렇게 뷔페식 아침이 아닌 이렇게 하나하나 주문할 수 있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서빙만 해주는 이런 스타일의 아침 호텔 조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평화롭고 한가하게 아침을 즐길 수 있는 게 이 호텔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맛도 훌륭하고요. 아침을 느긋하게 먹고 오베로이 리조트의 심장인 메인 수영장을 한 바퀴 쭉 돌며 산책을 해봅니다. 바다랑 수평선이 아주 칼같이 맞닿아 있는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선베드에 누워만 있어도 힐링 그 자체인데 살랑살랑 비치는 야자수 나무까지 아주 완벽한 휴양지의 정석입니다. 아침 운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라켓이랑 공까지 다 빌려주는 테니스장도 있고 아담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헬스장까지 아주 야무지게 건강한 에너지를 채우기 딱 좋습니다. 느긋하게 조식을 먹고 방으로 돌아와서 소파와 한몸이 되어봅니다. 진짜 호캉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릴 때가 제일 짜릿합니다. 폰을 좀 만지작거리다가 발코니 선베드로 자리를 옮겼는데 바람이 어찌나 솔솔 부는지 그대로 낮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자다가 깨어나서 드디어 풀빌라의 특권을 누릴 시간. 이 예쁜 프라이빗한 풀을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얼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습니다. 남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이 오로지 나 혼자 전세 낸 것처럼 즐기는 이 프라이빗한 수영 타임. 그리고 수영을 즐기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안 마시면 서운한 이 빈땅 맥주도 한 모금씩 들이켜주니까 와 진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물놀이를 좀 하고 나니까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움직이기 귀찮아서 바로 룸서비스를 불러봤는데요. 오늘 점심은 인도네시아 오면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미고랭과 사테입니다. 와, that's fantastic. 이런 뷰를 바라보면서 먹는 미고랭과 사테의 맛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는 맛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계란이 완벽하구만. 진짜 감칠맛이 엄청나더라고요. 빈땅 맥주와 함께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또 소화도 시킬 겸 다시 수영장으로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놀다 보니 또 식곤증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베드에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스르륵 눈을 감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찐 호캉스 아니겠어요? 두 번째 낮잠에서 깨어나서 발코니로 슬며시 나갔는데 이런 숨막히는 일몰이 눈앞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진짜 이번 여행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정들었던 오베로이와 작별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아쉽지만 또 오늘은 다음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짐을 싸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 2박 3일 동안 행복했다. 롬복을 방문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액티비티, 그 5번째 마지막은 바로 길리섬 방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 예능 프로그램인 윤식당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로망이 된 섬이기도 한데요. 사실 길리섬은 하나가 아닙니다. 길리 트러왕안, 길리 메노, 길리 에어라는 개성 넘치는 3개의 섬이 모여서 길리 삼형제를 이루고 있는데요. 롬복 본섬에서 배를 타고 딱 30분만 나가면은 길리섬으로 갈 수 있는데요. 이 3개의 섬 중에서도 대부분의 길리 여행자의 베이스 캠프가 될 곳은 보통 가장 크고 활기찬 길리 트러왕안입니다. 이 길리 트러왕안은 숙소들과 맛집, 예쁜 카페, 힙한 클럽들 같은 즐길 거리가 모두 이곳에 몰려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일단 길리섬에 발을 내리는 순간부터 아주 낯설고 매력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동차가 단 한 대도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매연과 소음 대신 말들이 이끄는 마차 소리와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소리가 섬의 배경음악이 되어줍니다. 이 길리섬에서는 마차와 자전거 또는 전동 바이크가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전동 바이크를 타고 섬 한 바퀴를 쭉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길리섬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빌린 바이크입니다. 아까 제가 있던 숙소가 있는 중심가가 이쪽이고 여기서 직진으로 쭉 달려서 거의 지금 한 20분을 달려왔는데 지금 거의 이 길리 트러왕안 섬 끝까지 왔거든요. 지금 한 절반 오는데 이 바이크로 한 15분 걸렸으니까 섬 맨 위에서 맨 끝까지 가는데 한 바이크로 3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전거 빌렸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을 건데 지금 이 바이크를 빌리니까 힘이 안 들어서 자전거 대신에 이 바이크를 빌리기 잘한 것 같고, 하루 렌트 하시는데 이 바이크는 15만 루피아 밑으로 이제 렌트 하시면 잘하신 거고, 이 바이크 말고 일반적인 바이크는 보통 5만 루피아가 많고요. 대박! 지나가다가 우연히 윤식당 촬영지 발견했습니다. 와, 윤식당 때처럼 불고기도 팔고 있구나. 김치볶음밥, 비빔밥, 떡볶이, 만두. 야, 한식 먹고 싶으면 여기 먹으면 되겠네. 길리 섬 안에서도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선착장 주변에서 말 타기는 물론이고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즐기는 스노클링과 패들보딩까지 온갖 수상 스포츠를 놀라울 정도로 편하고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길리를 가장 알차게 즐기는 꿀팁 하나, 바로 스노클링 데이 투어를 신청하는 건데요. 배를 타고 나가면 단 하루 만에 길리 트러왕안, 메노, 에어까지 길리 삼형제 섬을 모두 둘러볼 수 있어서 아주 알찬 하루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리가 진짜 마법의 섬이라 불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딱히 특별한 계획 없이 떠나왔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늦은 오후에 바닷가 모래사장이나 빈백에 가만히 앉아서 하늘과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소소한 행복이 밀려오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해변을 따라 열리는 힙한 바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되고, 야시장에 가서 맛있는 해산물과 맥주를 한 병 곁들여 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원하는 모든 것을 프리미엄으로 즐길 수 있는 곳. 여러분도 이번 휴가엔 인도네시아 롬복에서 힐링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멋진 여행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